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한국갤럽 매주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동훈의 뜬금포에 충청권 지지율이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회 이전, 국회를 갖다가 세종시로 이전한다 하는 공약을 발표했죠. 그 공약을 처음 들었을 때 웬 뜬금없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왜 충청으로 국회 이전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충청 민심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충청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등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절반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정지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해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결과가 그나마도 각종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6부터 28, 그러니까 이번에 화, 수, 목 3일간에 걸쳐서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일단 그 하락세를 갖다가 멈추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국적으로 37%, 전주 대비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29%로 전주 33에서 이번에 29로 4%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2%로 전주 8%에서 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조국은 자기 한 파일을 놓고 제로섬을 벌이는 겁니다. 민주당이 4% 빠지고 조국혁신당이 4% 올라갔으니까 이른바 이조죠. 이재명 조국은 똔똔입니다. 국힘은 3%포인트가 올랐고요.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3%,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는 각 1%, 무당파, 지지하는 정당 없다가 17%로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각 이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40, 더불어민주당이 30, 다음에 조국혁신당이 13으로 나왔습니다. 경기 인천에서는 국민의힘이 33,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30,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이 15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 봐야 될 것은 뭐냐니까, 서울에서 일단 액면가로는 서울에서는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40, 더불어민주당이 30, 다음에 조국혁신당이 13입니다만은 조국혁신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지요. 비례대표만 있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조, 즉 이재명 플러스 조국을 합치면 4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40으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합친 것이 43이기 때문에 아직도 국민의힘이 힘을 좀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33이고, 다음에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의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45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인천에서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열세라 하는 부분은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충청도가 이제 난리 부르스가 났다 하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46으로 전주 대비 15%포인트가 급등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22%로 전주 대비 21%포인트가 그냥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면가로는 국민의힘 46, 민주당 22, 그래서 더블 스코어도 훨씬 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조국혁신당,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21%가 나옵니다. 충청도에서. 그러면 합치면은 민주당 플러스 조국 혁신당을 합쳐놓으면 43이 되고 국민의힘이 46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도에서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오차범위 벗어나지 못했죠. 아직 오차범위 내에서 일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친 세력을 조금 근소하게나마 앞서 나가고 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도 멀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 미래가 34%. 대략 34%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합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각각 22%로 둘을 합쳐놓으면 44가 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죠.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4%, 그리고 무당층이 이제 13%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 요즘 보니까 입도 많이 독해졌습니다. 이제 입에서 뭐 개가 나오고 이제 보면 뭐 3년도 너무 길다. 빨리 이른바 2조 심판,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해서 감옥 보내야 된다. 감옥 보내기에 3년은 너무 멀다. 빨리 보내야 된다. 라고 정말 거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그야말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장동혁 사무총장 총괄선대본부장 입에서 심지어는 지금 43곳밖에 후보자를 내지 못한 개혁신당과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는 그야말로 경악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또 그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어마어마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종섭 호주 대사 지난 3월 3일 임명되었고 3월 10일 출국했던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오늘 3월 29일 오늘 조금 전 사의를 표명했고 외교부에서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사의를 갖다 수용하시라라고 대통령께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종섭 대사 이제 본인은 나는 사표 내고 국내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빨리 공수처 결론 내라. 난 심지어는 공수처와 투쟁하겠다 하는 그야말로 불퇴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동훈 위원장 이번 주에 뜬금포 쏘듯이 이 국회 세종시로의 이전, 충청으로의 이전 문제를 갖다가 공약으로 내걸고 심지어는 부가가치세 현재 10%죠. 저희가 우리나라가 10% 부가세를 갖다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도 앞으로 5%로 사실 부가세를 도입한 것은 1977년 박정희 정권 시절입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재정 특히 이제 보면 그 율곡 사업이죠. 율곡 사업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오일 쇼크화에 굉장히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도입을 갖다가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 결과 78년에 야당에게 1.3%포인트 지는 결과가 나왔고 그것이 결국은 박정희 정권의 어떤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만은 1977년부터 거의 50년 가까이 우리 이 사회를 갖다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지배해 오고 있는 부가가치세율 10% 이것을 갖다 5%로 낮추겠다. 결국 그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재정의 문제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부가세라는 것은 전형적인 역진세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세금 많이 내고 좀 덜 버는 사람이 덜 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똑같이 10% 내거든요. 담배 하나 사서 똑같이 10% 냅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 결국 세금 줄여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중산층들이 좋아하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그야말로 독해진 가운데 모든 가용 모든 수단을 다 쓰고 있고 그것이 제법 먹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의 국회 이전 그 공약이 결국 충청권이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좀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견인하는 그런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